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10월 2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국내 증시는 올랐죠. 좀 힘겹게 좀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좀 시장이 좀 움직였지만 오늘은 이제 모처럼 반등에 좀 성공을 해줬고요. 오늘 일단 이제 미국 증시 마감 상황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계속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저는 이제 전력기기, 뭐 천연가스, 뭐 그런 보고서도 오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뭐 또 하나의 어떤 이제 큰 뭐 이런 이제 수요가 계속 좀 창출되고 있구나. 한마디로 AI가 소환을 한 거죠. AI가 이 미국의 에너지, 그 다음에 전력기기 이런 산업을 좀 성장시키고 있다. 반도체도 물론 있지만요. 그 기사가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전망하고요. 요 보고서 괜찮더라고요. 소개해드리고, 미국 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 SMR과 건설, 이거 원전 얘기고, 펄더블 아이폰 또 구축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요. PCB 체리피킹 이수페타시스 얘기고, 국내 이익 추정치랑 이제 내년도 경제 전망, 이노션, 강원랜드, 파크 시스템즈, 솔루엔까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미국은 뭐 6주째 올랐고요. 뭐 정말 놀랄 정도로 강합니다. 나스닥도 올랐고, 넷플릭스 실적 호조, 경기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랐고요. 주택 지표는 좀 안 좋아요. 라파엘 보스테의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2% 물가 목표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 중립금리 복귀를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좀 둔화됐고요. 소비와 부동산 침체가 가계 심리에 영향을 좀 주고 있고, 생산은 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소매 판매도 증가했고, 그래서 4분기 대비로는 좀 회복 가능성은 높아졌다. 근데 여기에 이제 돈까지 푸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지는 4분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전에는 항상 약했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올해는 증시, 그러니까 대선 전인데도 되게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증시는 어쨌든 선거 때까지 강세 보이다가 오히려 선거 끝나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동안은 선거 전에 약했다가 강했거든요. 끝나고. 근데 지금은 좀 선거 전에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분위기는 좀 다른 편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세안을 이제 공약으로 세웠으니까 그걸 좀 선반영하는 거 아닌가. 증시에 이런 것들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지펀드계의 거물인 존 펄슨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의 상당 부분은 적자 지출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부가 돈 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그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다만 단기로는 뭐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채죠. 부채에 따른 좀 약간의 그 부담은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국제유가는 70달러 하이였습니다. 전쟁 가능성이 더 낮아졌고, 애플이 아이폰 16 중국 판매량 15보다 20% 더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강했고요. 넷플릭스가 11% 이제 가입자 수 증가, 실적이 좋았습니다. 광고 요금제도 잘 되는 것 같고요. 네덜란드 ASML도 급락 후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지만 TSMC는 급등 후에 좀 약간 빠지는, 그러니까
화이 칩을 TSMC가 또 제조했다. 지금 제조하면 안 되기로 했거든요. 미국에도 제조 안 한다라고 했는데 화이 칩을 제조하는 거 이제 규정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조사하고 있다. 좀 빠졌고요. 반도체 그냥 지지부진했고 로봇 수술 업체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실적 구조로 10%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오늘 중국이 금리 낮췄고요. 그냥 예상했던 대로 금리 낮췄고 GM이 내일 실적 발표하고 이거 우리나라 전기차 영향 주겠죠. 22일은 현대차가 인도법인 상장하고 23일 수요일은 테슬라가 일단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10월 24일은 한국의 3분기 GDP, 아마존, SK하이닉스, 현대차, 웨스턴 디지털은 낸드 관련주죠. 이 기업들의 실적이 있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각각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전력망이 대부분 노후화된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등급이 C등급 이하인데 1960년, 70년에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C등급 이하면 1, 2년 내에 즉각 송변전 설비에 투자를 해야 돼요. 장기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게 미국의 빨간색이 미국 전력망이거든요. 이거 투자가 아마 꾸준히 될 걸로 보입니다. 유럽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세계 전력망 투자액은 증가할 것 같고 또 특히 미국 백악관도 올해 4월에 5년간 미국에서 10만 마일 규모의 송전선 개선을 발표했죠. 근데 실제 미국에선 전기료가 오르고 있어요. 보세요. 예. 전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전기료가 오르겠죠. 근데 이 가격에 빅테크도 좀 일부 그 타협을 좀 받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게 이제 전력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량 토대로 하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무려 20%를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증하는 전력 수요 감당하려면 가장 좋은 건 태양광이래요. 지금 당장은 제일 빨리 설치하니까 ESS까지 해도. 그리고 AI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의 문제라서 AI 전력망 투자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선 토론회에서 태양광과 전기차 나는 빅팬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정책과 반대하는 저런 이제 업종이죠. 거기를 나는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했고 해리스는 셰일가스 오히려 트럼프가 좋아할 거죠. 이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법을 금지하지 않겠다. 수압파쇄법은 이게 시추공 따라서 밑으로 드릴로 쭉 파고 내려가는데 그게 이제 종래의 방식과 비슷해요. 수압파쇄법이. 근데 광물 사이에 들어가다 보면 광물 사이에 석유들이 거기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얘를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드릴에 뚫린 구멍으로 모래물 화학용품에 혼합물을 이걸 분사를 해버려요. 그럼 광물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럼 거기 있는 이런 이제 원유 같은 걸 채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석유화학 제품이 이 첨가제가 너무 유독하는 거죠. 안 좋아요.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해리스도 반대했던 건데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에팔라치 산맥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천연가스랑 이게 좀 많이 나는데요. 셰일가스. 여기가 펜실바니아 주입니다. 펜실베니아 주는 이번 선거에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 표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에 관련된 수압파쇄법을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 지지층 80%도 태양광 지지하고 있고 펜실베니아는 셰일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에 따라서 자기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전력기기가 현재 가장 빠르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GE에서 GE 버너바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괜찮아지고 있고 풍력도 하고요. 가스 터빈 미국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저압 변압기 이튼 전력망 설치해주는 EPC 솔루션 업체인 퀀타 서비스도 유망하다. 태양광 사업은 미국의 퍼스트 솔라와 하나솔루션만 남은 상황이고 중국 업체 빼면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인페이즈 에너지 등 주택용 태양 업체도 전망은 밝다. 관련 밸류체인으로는 해상풍력의 대매형 에너지 SK 이터넉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전력기기는 다들 아시는 기업들이죠. ESS 배터리 이거 에너지 저장해야 되는데 여기는 삼성 SDI를 좀 기사에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넥스트에라랑 대규모 공급 계약도 좀 임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밸류체인 참고만 하시고 지금 결론적으로 태양광 또 이런 이제 LNG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전력을 이제 공급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런 전력망 또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한 이게 큰 변화거든요. 되게 그냥 관과해서는 안 되는 변화니까 꾸준하게 뭐 외국에서 나온 자료라도 꾸준히 보면서 공부는 좀 해놓으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메가 트렌드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어디 갔죠? 아, 보고서 봐야죠. 보고서. 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식 전망인데 하나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하나투자증권 박승현, 김수현 연구원이 지금껏 만나본 적 없는 상황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갈 줄 알았지만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중국이 그럼 미국 포기했나?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 위안 달러를 5위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 통화 가치를 올리는 거죠. 예, 그러면 미국을 이길 수도 있대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원화가 그 위안화 가치가 팍 오르게 되면 내수는 좋아지죠. 수출은 좀 안 좋아지죠. 근데 내수보다는 수출 경쟁력을 희생해서 목표에 다가서려 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출 위주로 간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옛날에 일본이나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 통화 가치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은 전기차 태양광에서 경쟁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수출 시장에 진출하려고 그러죠. 이 과정에서 미국, 유럽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미국에 밀리는데 유럽과는 대등하고 중국은 수출 시장에 적극 진출할 것 같고요. 예. 한국과 중국은 원래 협력 관계죠. 한국이 중간재를 주면 그걸 조립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였는데 이제 안 그러죠. 중국이 다 합니다. 중간재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반도체 빼고는 거. 철강, 화학, 범용기계, 평판 패널 등에서 중국 수출이 그 수출 금액이 중국에 뒤처지기 시작을 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선박, OLED, 자동차 등은 중국보다 우위거나 메모리 반도체 제외하면 경쟁 난이도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쉽게 못 쫓아오고 있어요. 그다음 많은 산업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경쟁자의 등장은 수익성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중국 메모리 반도체 무역 수지가 2018년도에 529억 달러가 됐는데 21년에는 3년이 지났는데 357억 달러로 대폭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작년 9월까지 대중국 메모리 무역 수지가 183억 달러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중국의 주요 수출국 빨간색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인데 반도체 많죠. 중국보다. 바이오, 2차전지, 조선, 예, OLED, 예, 자동차, 그러니까 모든 산업부가 지금 반도체 빼고는 좀 중국한테 좀 추월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냥 주식시장은 냉혹하죠. 예. 중국이 뛰어들어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잘 막아내겠지만 그 과정은 험난할 것 같다. 예. 그리고 주도주는 반도체가 안 좋을 때 항상 나왔어요. 그래서 2007년에 자동차, 화학, 정유, 그때 2007년은 조선, 건설기계, 자동차, 화학, 정유는 2010년. 예. 이때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막 치킨 게임, 뭐 서로 중립 아니 막 그런 식이죠. 내년 반도체는 경쟁 증가와 업황 둔화를 견뎌내야 된다. 반도체 비중 축소는 내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된다. 꼭 비중 축소라기보다는 모멘텀이 좀 없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못 가면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갑니다. 그래서 꼭 반도체는 잘 돼야 되는 상황이고 헬스케어를 눈여겨보자. 예. 시총 비중도 높고 예. 산업의 GDP 비중이 높아지는 속도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네. 그래서 헬스케어 바이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주도 업종은 내수였다 수출로 가는 게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삼양북, 예, 불닭볶음면, K방산 내수로 하다가 수출로 가면서 대박났죠. 이제 그런 기업을 잘 찾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 말 기점으로 포트폴리오 색깔 변화할 예정이고 1분기는 국제, 헬스케어 등 경기와 반대로 움직이는 거, 예, 무관한 자산 이런 쪽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분기부터는 이제 경기 민감주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내 주식 고르는 기준은 일단 미국보다 성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미국보다 성장 못해요. 미국이 2.7, 한국이 2.3입니다. 네. 이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또 국내 투자들은 해외 투자를 또 선호하죠. 그래서 국내 가계, 국내 주식 및 지분 투자는 519조 원이에요.
24년 2분기에 944조. 예. 최고치가 21년도 945조. 아직 최고치 못 넘어갔어요. 예. 근데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은 60억 달러였는데 지금 946억 달러로 예. 한 15.8배. 미국 주식 비중이 그 중에 91%죠. 그리고 ETF도 투자가 다양해지고 과거에는 해외 투자가 활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애플 좋으면 LG노텍 사거나 삼성전자, 알파벳 좋으면 네이버를 샀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이기는 걸 좀 보자. 예. 가치주의 대표 금융주, 성장주의 대표는 헬스케어 이쪽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미국의 생물보안법도 모멘텀이죠. 예. 그래서 국내 헬스케어는 또 미국보다 성장률이 좋고 그래서 하나에서 이제 하는 얘기는 결국 바이오가 계속 주도주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바이오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주도주가 지금 유지가 될 거라는 건 동의하고 있어요. 가스 운송이죠. 미국의 10년 내 최고가. 그러니까 미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스 발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파이프라인 운영 업체들의 천연가스 공급기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킨더머그는 3분기 수주잔고가 52억. 예.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 업체죠. 운송량도 증가했고 미국 천연가스 수요가 2023년 대비 2030년 20%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LNG를 수출하고 멕시코에 수출하고 전력 수요, AI, 산업용 수요 이런 것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킨더모건은 뭐라고 했냐면 실적 발표에서 수십 년간 업무 경험 중에 지금처럼 천연가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한 환경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에서 발전 수요 급증, LNG 수출 터미널로의 이제 공급, 멕시코행 수출 확대 이런 것들을 위한 파이프라인 증설이 2030년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지금 AI나 데이터 센터 발전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거를 통해서 또 멕시코 쪽으로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계속 증설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해리스 또한 수압파세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수압파세. 예,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에 안 좋은 방식인데 그걸 허용했어요. 해리스가 허용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좀 천연가스 쪽에는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윤재성 연구원님도 그렇고 최근에 아임증권의 전유진 연구원님도 천연가스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쪽이 좋다. 또 사우디가 그 자회사랑 같이 그 페르시아만 연안에 라스 알 카라는 카르라는 곳에 이제 정유 화학 시설을 짓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취소했대요. 그러니까 가스를 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원유 생산량 최대 목표치로 조금만 확대했고 그래서 중동의 증설 취소는 석유 정유화 공급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 최대 수혜는 S-오일이다. 그러니까 저 공장 아까 이런 공장을 지어버리면 공급이 늘잖아요. 정유는. 근데 그거를 이제 취소한다고 하니까 결국 S-오일한테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가스로 그러니까 중동도 가스로 향하고요. 아까 미국도 가스 쪽이에요. 원전과 가스 이런 쪽이니까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SMR도 원전이죠. 소형 모듈 원전으로. 근데 이 신사업에서 성장이 필요하다. 주택시장이 이제 바닥은 확인한 것 같긴 한데 주가 오르려면 수주가 좀 다변화돼야 된다. 신사업 성과를 얘기하셨고 근데 DLENC가 엑스에너지라고 어쨌든 이번에 아마존이 투자한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SMR 대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물산은 뉴스케일 파워라고요. 2021년 2천만 달러, 22년 5천만 달러 지분 투자를 실시를 했고요. 글로벌 엔지니어링 세계사와 루마니아에서 이제 이런 SMR 사업을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홀텍이란 기업과 SMR 개발 및 사업 동반 지출 위한 사업 협력을 위한 그 독점 계약을 맺었고 SMR 2차 개통에 대한 설계와 시공을 또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팰리세이드 원전 부지의 그 이제 현대건설이 SMR 건설을 목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내 건설사들이 미국의 어디죠? SMR과 다 협력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한번 이렇게 건설주지만 알아두실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폴더블 아이폰도 이것도 좀 그쵸 진짜 나오는 거 맞냐
근데 키움에서는 일단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본격화 될 것 같아요. 연내 폴더블 주문이 들어갈 것 같다 부품. 그래서 폴더블 아이폰용 패널은 올해 26년 2년 후에 3분기부터 양산에서 2027년 상반기 출시할 걸로 보이고요. 올레드 아이패드 수요가 좀 예상 대비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쪽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스트 진행 중에 있고요. 소재, 부품, 후공정 장비 업체들 아마 증설이 본격화될 것 같고, 그래서 과거 삼성 스마트폰 폴더블 폰 그 후공정 라인 집행됐을 때 필옵틱스, AP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롯데 시스템즈 등이 관련 장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소재나 부품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패널용 그 공급 업체인 파이넴텍, 세경아이테크, 덕산 네오룩스를 좀 수혜로 꼽아 주셨습니다. PCB 체리 피킹, 그러니까 체리 피커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하면 돈만 받고 그냥 딱 이제 나가는 거죠. 한국투자증권의 박상현, 이승현님이 MLB는 GPU, AI 가속기, 데이터 센터 이런 AI 인프라의 메인 기판으로 일단 이제 사용이 되고 좀 이게 층수가 높죠. 네트워크 장비한 근데 MLB 성장성을 좀 주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데이터 센터 내 연산 장치가 늘어날수록 이걸 연결을 하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서버와 서버를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관련 기업은 이스페타시스고 AI 인프라 투자의 1차 웨이브가 연산 장치, 그러니까 막 반도체 넣어가지고 엔비디아 칩 써가지고 연산하고 결과물 내고 이랬다면 2차 파도는 네트워크 장비가 되지 않겠냐. 그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청사진을 좀 냈고, 어쨌든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AI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 그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통신망을.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고요. 거기에 들어간 이제 MLB 기판이죠.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일반 서버 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이제 프론트엔드, 정 일반 서버고요. AI끼리 연결하는 거 백엔드라 그래요. 백엔드, 후방.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백엔드죠. 그리고 메타는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 처리하는데 네트워크가 차지하는 시간이 최대 57%.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대요. AI 이걸 처리를 하기 위해선 네트워크 기술이 전체 성능의 병목, 이게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기술이 떨어지면 그게 병목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는 프로토콜이라 불리는 약속된 통신 규격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주요 프로토콜은 두 가지래요. 하나는 인피니밴드, 하나는 그 이더넷. 이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인피니밴드는 그 엔비디아가 주로 쓰는 거고요. 요게 이제 고성능 제품이고, 범용 제품 이제 많이 퍼져 있는 이걸 이더넷이라고요. 이거를 이제 인피니밴드에서, 이더넷은 범용 기술로서 다양한 기업이 개방된 생태계를 구성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브로드컴, AMD, 인텔, 엔비디아 등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까지 프론트엔드는 이더넷, 백엔드는 인피니밴드가 주로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더넷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쪽이 많이 쓰이면 사실 이제 그 이스페타시도 좋을 수 있는 거죠. 인피니밴드와 이더넷 성능 격차가 이제 줄어든다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인피니밴드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이제 서버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들이 UEC라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기를 좀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피니밴드는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거고, 이더넷은 이게 좀 풀린 거죠. 국내 이스페타시스는 주요 매출처 중에 하나가 이더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LB 주요 응용처 중에 하나가 이더넷이다. 근데 이게 800GB까지, 그동안은 400기가 썼거든요. 근데 400기가는 30층, 800기가는 40층, 단가는 3배. 근데 이제 앞으로 800기가가 내년부터 본격화로 합니다. 그럼 당연히 매출이 점프하겠죠. 이게 된다면. 23년 이스페타시스 네트워크용 MLB 추정 매출액이 작년에 3474억인데 27년에는 8,500억까지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기판 또 AI 이쪽과 맞물려서 이스페타시스의 미래도
뭐 요 흐름대로라면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익 추정 요새 우리나라 주가는 잘 못 가는 게 이 추정치가 좀 꺾여요. 여기 3분기, 4분기 여기에 돌아서야 됩니다. 좀 멈추려고 그러죠. 여기 멈춰서 돌아서면 주가는 또 반응을 보일 텐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PBR이 0.9배거든요. 여기가 역대급 그 저평가죠 사실은. 그리고 0.9배 정도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지금 한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데 요 아직 위에 선에도 못 미치죠. 한국 정치는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저평가를 빨리 좀 탈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삼성이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한화에서 이제 경제 전망 나왔는데 25년 세계 경제는 제조업이 반등하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 성장할 걸로 보고요. 미국과 중국 제조업이 이제 내년 2분기 저점 통과한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미국 제조업 경기 안 좋아요. ISM 제조업 경기 아주 추락해 있는데 이게 내년 2분기 이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선 끝나고 아마 재고 조정 마무리 될 것 같고 중국은 정책 지원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인하 효과가 바로 나오기보다는 좀 몇 달 걸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미국은 침체를 피하고 2% 내외 정도 성장이 가능할 걸 보이고 제조업도 반등하고 소비도 괜찮다. 실업률은 좀 올랐다가 다시 하반기에 양호하게 내려올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 모멘텀은 좀 약해지고 있대요. 반도체 수출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좀 약해지고 있고 또 중국과 경쟁이 심화도 마진율을 좀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상반된 전망이 존재하는데 당분간 연착륙이 이어질 것 같고요. 크게 나쁠 거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중국은 조금 더 이제 만약에 부양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도 달러의 약세 압력은 제한되는데 어쨌든 정책 활용한 양호한 성장과 달러와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달러와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 정책으로 국채를 그렇게 해서 양호한 성장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와 표시로 된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달러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달러와도 이 미국의 경기가 좀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내년 이제 일단 세계 경제가 뭐 좀 봐야 되겠지만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좀 나아지는 하반기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하면서 내수도 좀 살아날 가능성은 좀 일부 있는 것 같다. 다만 우리나라 수출 모멘텀이 좀 약해지고 있어서 이게 어느 시점에서 좀 반등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노션은 뭐 광고 기획사인데 너무 저평가돼 있는데 주가가 안 갑니다. 답답해요. 3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고 연간 2대 이상의 전기차 출시가 계속 나오니까 이것도 브랜드 마케팅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PER도 8.9배로 주가도 저평가고 배당 수익률이 한 6% 되니까 배당주로도 좀 편안하다 보시면 되겠고 강원랜드는 실적보다는 성장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없어요. 불법 도박 시장이 너무 커서 어쨌든 이제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증설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물론 28년부터인데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효과는 나올 것 같고 주주환원 정책이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밸류업 공시통에 주주환원율 60% 목표 발표했고 올해 배당 성향 52%만 잡아도 1,150원, 수익률은 한 6.8% 정도 될 걸로 이제 전망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로 처음으로 또 자사주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만으로도 본업에서 뭐 성장은 아니더라도 성장 크게 못하죠 아직은. 그렇지만 밸류업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본업도 이제 테이블 수가 그 증가하면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2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은 걸리는 거죠. 그 배당은 6%가 넘습니다. 공기업이고 이런 것들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크 시스템즈는 이제 공정 난이도가 이제 좀 증가하죠. 지금 요즘에 반도체 공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량 잡기도 되게 쉽지가 않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보고서 중에 뭐 DI, 테크잉, YC가 이제 가치가 올라간다. 왜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웨이퍼를. 그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여기는 원자 현미경 가지고 반도체 검사하는 거죠. 네. 근데 블랙엘 출시 앞두고 TSMC가 잘못했니, 엔비디아가 잘못했니 막 이러해서 좀 서로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이제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 파악하려면 원자 현미경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수의 이런 공장이 장비를 반입을 할 걸로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견조한 AI 수요가 이제 또 이 3단 공정, 첨단 공정 수요를 견인하는 가운데 이 원자 현미경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그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검사 장비 쪽에서 파크 시스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함부로 따라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죠. 뭐 이오 테크닉스의 레이저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 쉽게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따라오기 좀 어려운 그런 분야를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내용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임증권의 고이영 선우정 원고님이 그 솔루에 이제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세 가지 촉매가 있대요. 미국 하원에서 국방부에 중국의 디스플레이 회사 BOE랑 티안마를 군사기관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근데 규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TV, 스마트폰 등 IT에 대한 규제는 이미 중국산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어서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ESL 1위 기업이 비전 그룹이에요, 이름이. 근데 여기 최대 주주가 BOE예요, BOE 기업. 아까 전 세계 LCD 1위 업체 디스플레이. 근데 여기를 규제를 할진 모르지만 ESL을 새로 설치하려는 잠재 고객들은 이게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BOE를 규제한다면 중국에서니까. 여기 데이터 같은 건 많이 전송이 될 테고 서버 구축까지 ESL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약간 곤란스러운 현상이 나올 수 있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한국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대신. 신흥국의 ESL 태동이라고 하는데 태국 유통업체, 말레이시아 최대 통신사 이런 데서 이제 셀카 찍고 아니 이런 이제 태국의 이런 이제 유통 회사들에서 ESL 이제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ESL 공급을 통해서 신흥국 쪽으로 이제 가는 거 주로 원래 유럽이나 미국 쪽 선진국 쪽에 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태동한 배경이 이제 인건비 때문이죠. 근데 북미로도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아까 중국까지 규제하면 시장은 더 열리고요. 특히 미국 시장이 크니까. 근데 여기에 또 인건비 낮은 신흥국도 이제 채택하겠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죠. 또 고출력 파워는 뭐냐면 AI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네트워크 봤죠? 이 네트워크 AI를 서버를 네트워크로 이더넷 연결해야 된다. 그 이더넷을 하는 게 바로 하기 위해서는 기판이 들어가는데 이수페타시스. 근데 그 이더넷을 통해서 이제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거죠. 근데 그런 데서 또 이런 전력 공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워 서플라이. 그래서 네트워크 스위치형처럼 이제 1500에서 2700급의 파워 서플라이 라인업을 또 갖고 있는 주요 고객사 인텔과 슈퍼마이크로칩이고 아마 AI 서버에 필요한 건 5000W가 된대요. 내년 양산 목표인데 아마 엔비디아나 이런 데도 납품을 하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엔사가 엔비디아겠죠. 아무래도 초기 매출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성장성 가파를 것 같다. 주가가 3만원 넘었다가 2만원 깨졌다가 다시 좀 2만원 회복됐는데 어쨌든 많이 빠졌고 이제 악재는 대부분 반영이 된 상태에서 3분기 실적만 한 번 더 보세요. 실적만 잘 나온다면 이런 모멘텀이 딱 발휘가 돼서 주가 오를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 이런 모멘텀도 의미가 퇴색되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뭐 어떻게 나올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보고서는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공시 한번 볼게요. 지난 내부자 매수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 여기 김수목 사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시 쪽에서는 18일 날 17일이니까 사실상 뭐 뚜렷하게 매수한 내부자 매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바이오플러스라고 혹시 아세요? 요거 그냥 어쨌든 한번 다 적어본 겁니다. 사업 보고서 다 뜯어가지고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이오플러스가 신규 시설 투자 하니까
379억 원인데 금액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꽤 큰 편이고요. 음성의 바이오 컴플렉스 공장. 히알루론산 아시죠? 히알루론산을 여기다 투입하는 건 필러가 주력이에요. 매출 비중의 73%가 필러 가동률도 높고 히알루론산. 네. 여기에다가 이제 주사제 같은 걸 넣어가지고 피부 주름의 일시적인 개선을 일으키는 거죠.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좀 보완을 했고, 주름을 완화하고 생체 고분자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자신의 부비 1000배에 달하는 수분과 결탁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내 HA, 히알루론산 양이 피부 내에서 감소하는데 그걸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다는 거, 한번 이게 전자공시 들어가셔가지고 사업보고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유착 방지제도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그 상처 치유 과정에서 섬유 조직이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혈액이 유출돼서 응고되면 서로 분리돼야 할 장기나 조직들이 서로 달라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과 수술 후에는 수술 환자에서 대부분이 유착 현상이 발생한대요. 이게 달라붙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장기의 기능 장애가 생기고 이거 따로 떼야죠. 그래서 그런 유착 서로 달라붙는 거를 방지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절 조직 수복제. 관절경 수술 시 수술 부위를 명확하게 관찰하거나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한 역할을 위해서 세척하는 거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방광용 조직 수복제도 있다고 합니다. 방광벽을 둘러싼 방음할 역할을 하는 게 개그층이라고 하는데, 이 주요 성분이 바로 히알루론산과 황산 콘트로이드 성분으로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필러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서 균주에 대한 좀 규제는 없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HA 필러가 핵심이고 유착 방지제 같은 의료기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음성의 바이오 컴플렉스가 올해 10월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완공되면 300만 개에서 4천만 개로 이거를 만들 수 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필러도 수요가 꽤 되는데 좀 경쟁은 좀 치열한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가 하나 나왔고, 한번 뭐 이런 공시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뜯어본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나 이런 거 한번 더 뜯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시까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증시가 끝났고요. 오늘 뭐 국내 증시 일단 그래도 지난주 부진 딛고 뭐 정말 미약하지만 좀 반등에 성공은 했고요. 힘은 없어요. 아직까지 코스닥도 코스피도 오르다가 밀려가지고 아직까지 큰 힘은 못 받고 있고, 외국인들이 조금 사줬고요. 기관은 조금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근데 이거 기관들이 산 거 중에 대부분은 금융투자니까 뭐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좀 단기적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섹터는 엔터주에서 YG 플러스가 좋았고, 오랜만에 엔터주가 뭐 아주 급등까지는 아닌데 좋았고, 웹툰주가 좀 좋았고요. 의료 AI가 오늘 조금 일부 기업들이 좀 이렇게 올랐네요. 셰일가스 기업들. 근데 요즘에 뭐 BHI 많이 오르죠. BHI가 원전 플러스 LNG 쪽이에요. 천연가스 쪽, 발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천연가스 하면 지난주 보고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유진 연구원이 쓰였던 그 SK가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랑 LPG를 혼합해서 발전한, 그거 이제 내년부터 본격 가동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산업 같아요, 이쪽도. 근데 이제 항상 염두에 두실 건 뭐냐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BH도 한번 이게 그냥 요새 또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근데 참 어려워요, 이런 게. 우리가 공부한 건 요게 어딘데 망가집니다, 그냥 주가가. 이유도 없어요. 쫙 망가져요. 이럴 때 공부를 내가 해놨는데 투자할 수 있을까?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지금이야 쉬워 보이죠. 또 이렇게 올라오면 야, 그때 사는 게 맞았네. 또 쉽지만 막상 투자는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라도 뭐 이거 올라갔으니까 결과가 좋아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더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근데 분명한 거는 항상 이제 먼저 그림을 보세요. 큰 산업인가,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산업에 속해 있나, 그리고 이렇게 빠질 때 이 위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죠. 저번 주에도 어느 분이 카페24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카페24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데 과연 넘을까 그걸? 그러려면 뭔가 메가 트렌드여야 돼요. 뭔가 성장을 해야 돼요, 산업이. 유튜브 쇼핑이 그럴 수 있을까? 그거 공부해보는 거죠.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자료 찾아보고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예. 직접 PPT도 만들어 보시고 이거는 이제 원전과 LNG가 같이 결합된 거고 근데 지금 요즘에 갑자기 막 원전 LNG 막 미국에서 막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좀 평소에 많이 해놓으시고 계속 이제 추적을 하다 보면 또 나오게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뭐 계속해서 그런 우리나라 공부하실 때 좀 산업 쪽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관광업체도 좀 좋았네요. 근데 뭐 관광업체가 많이 가지는 않았고 넥스틸이 많이 갔고 시스템 반도체는 LB세미콤이 LB루센과 뭐 합병한다 아마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넥스트 칩이 오늘 좋았고 SNS텍, 테크잉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오늘 반도체도 그래도 좀 힘은 내줬습니다. 우주항공에서 인텔리언테크가 오늘 공시 떴습니다. 또 새로운 고객사가 하나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그 게이트웨이 안테나 그거 공시가 있었어요. 예, 아마존 말고 텔레셋인가요? 제가 알기로 아마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내일 또 공시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로봇 오늘 좀 괜찮았고 오늘 로봇주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한번 움직였죠. 예, 삼영 ENC도 오늘 급등했고 풍선이 오늘 좋았습니다. 방산으로 갔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넷 대표죠. 오늘 카카오가 오랜만에 갔고 면역 항암제, 유리기판 좋았던 거 유한양이 계속 좋네요. 네. 게임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도 좋았고 네. 다만 오늘 화학섬유 또 비만 치료제 이쪽은 조금 일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타이어 조금 빠졌고요. 네. 마이크로바이옴, 뭐 미용기기 일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약간 빠졌고 근데 오늘 어쨌든 증시가 올라서 전체 분위기는 좀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이 오랜만에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뭐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있거든요. 거기서 좀 뭔가 바뀌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오늘 바이오 좋았습니다. 바이오 좋았고 그다음 고려아연 계속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가 좋았습니다. 유한양행, 하이브, 네. 한국항공우주. 다만 HD 현대는 조금 빠졌고 넷마블이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LG노텍도 그렇고 좀 부진했던 기업들 좋았고 두산로보틱스도 상당히 좀 부진했잖아요. 오늘은 좀 좋은 모습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NC도 괜찮았습니다. 롯데케미칼도 모처럼 반등했고 코스닥은 이제 카카오게임즈 뭐 리가캠 바이오, 덕산 네오로즈, 펄어비스 실리콘투 다 고르게 뭐 반도체도 좋았고요. 바이오도 괜찮았고 네, 고르게 좀 반등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게임주가 좀 특히 오늘 좋았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 쪽이죠. 뭐 엔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분위기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바이오는 계속 돌면서 강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금양이 좀 많이 빠졌고요. 영풍, 삼성, ENA, LS 이런 쪽은 조금 주가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거래대금 많이 나온 게 뭐 제닉도 이제 저도 그 바이오던스 아시죠? 여기 마스크 딱 했을 때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여기 탁 들어가는 거 있죠, 수분. 그걸 만드는 회사가 제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또 보고서도 나오긴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죠? 10배 올랐어요, 10배. 그냥 몇 달 만에. 그래서 지금 뭐 쫓아가시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오플로우, 오늘 영풍정밀, 네, BHI, 테크윙 이런 기업들이 좋았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빠진 거 중에서는 뭐 제넥신, 에이징랜드가 지난주에 갑자기 TSMC 효과로 막 급등했었는데 오늘 좀 빠졌고 펩트론, ST팜은 소폭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대체적으로 이렇게 주가나 기업들의 흐름은 뭐 크게 빠지는 건 없이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예. 아무튼 예. 어려운 장이지만 잘 이겨내시고 계속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어느 산업이 지금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고 아까 그 보고서도 괜찮죠. 하나투자증권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거,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랑 경쟁 관계인데 미국으로 지금 많이들 가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이 뭐가 될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대표적인 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이죠.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대표, 그러니까 미국이 없는 거죠. 아니면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거라든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미국보다 나은 거, 대표적으로 바이오죠.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요 보고, 그러니까 제가 요 보고서 한번 읽고 많이 좀 그래도 또 인사이트도 얻었어요.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한번 고민해보시고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답답하지만 한국 증시가 괜찮은 게 하나는 있어요. 싸요. 그게 좀 안타까운 얘기죠. 얼마나 못났으면 싼 게 참 매력이 될까요? 그죠? 근데 미국은 좀 비싸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뒤늦게 막 미국에 가지 마세요. 너무 뒤늦게. 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급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불편하죠. 좀 솔직히 미국은 계속 좋긴 하지만, 근데 한국은 싼 건 아는데 안 가니까 좀 짜증나고, 이 흐름이 좀 빨리 바뀌기를 좀 바랍니다. 너무 한국은 안 가니까. 자, 아무튼 월요일날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또 새벽에 좀 잠을 못 자가지고 방송하다가 중간중간 좀 말이 좀 혼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또 정신 차려가지고 내일 또 못했던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